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최대 금 보유국 러시아 금 매수 중단 발표 이탈 뒤에 진행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저의 내용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금매수를 지금껏 계속 해왔던 러시아가 금매수를 중단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면 국제유가 하락이 지금 지속이 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느꼈던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인 러시아가 금을 사들이는 것을 멈추기 시작을 했다고 포브스 등 외신은 2일날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중앙은행의 발표로 3월 30일부터 금 매수를 중단한다 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러나 왜 금매수를 중단한지 금매수 중단의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시장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시장에서는 러시아가 충분한 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금 매수는 필요가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금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은 지금 외환 보유고로도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금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금을 일반적으로 매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달러화 가치에 비례해서 금값은 그 이상으로 튀기 때문에 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금보니제였잖아요. 지금은 달러 보니제이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 지속적으로 달러 보니제가 아닌 금 보니제로 옮기자 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었던 이 러시아가 금을 사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으면 이게 금 매수를 중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이 나오죠. 국제적인 저유가 추세로 인해서 재정 수입의 감소에 따른 부담이 이 같은 행동의 원인으로 지금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포브스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 바이러스의 확대로 인한 안전자산의 금의 손으로 금값이 7년 내에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매도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지난 1월 달에 최저치를 이렇게 기록했죠. 그런데 지금 곡선을 보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길이에요. 이렇게 이쪽에다가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떨어졌다가 상승하는 길이로 다시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최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1월달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기류인데 안 살 이유가 없죠. 물론 지금 한동안 그 유가도 떨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이런 하방 압력이 있었지만 다시 3월 말부터 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안 산다 의심을 해볼 만하죠. 이것과 또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비트코인이라고.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제가 분석하는 결과로는 지금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에요. 중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중국이 자국 산업의 발전 그리고 외환 보유고를 늘리게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내다 파는 게 아닌가 라고 지금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대외적으로 국제유가가 25달러 선이 돼도 10년간 버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번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재정 수입의 감소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물론 생산단가라는 게 있어요. 생산단가는 20달러까지도 생산단가는 충분히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산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실질단가라는 게 있어요. 실질단가가 뭐냐면 이 재정이 러시아에 얼마나 포함이 되느냐, 얼마나 포함이 돼서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되어야 러시아 재정에 흠집이 안 나고
괜찮아지느냐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유가를 보면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입장으로도 물론 25달러만 해도 생산 단가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국가적 유지 차원으로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4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25달러, 20달러, 10달러 이렇게 떨어진다. 러시아도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인데 지금 사우디와 미국의 연합 공격에 맞서서 그 주도권을 우리가 갖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국제 유가에 대해서 분석이 다른 사람하고 지금 다른데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또 올려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저유가 추세는 중동 산유국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자원부국 러시아가 정상 경쟁을 벌이면서 촉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나라가 하나가 더 있죠. 미국이 있는데 이 미국이 사우디를 부추기고 있어요. 사우디가 가격 올리자 감산하자 지금 이렇게 했는데 러시아가 우린 못하겠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우리 증산해버릴래.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증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펙하고 오펙 플러스가 이런 증산하고 감산 정책을 한꺼번에 모여서 하잖아요. 지금 3월 말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미 가이드라인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는 증산이 안 됩니다. 4월 1일부터 지금 증산이 되든지 말든지 지금 계속 이렇게 되는데 지금 대화를 준행 중이죠. 뭐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현재 러시아의 금 보유량이 얼마 정도 되느냐. 현재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액은 금은 현재 시세인 온수당 약 1600불을 기준으로 해서 7500만 온스 내지는 1200억 달러에 상당하는 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끌어모은 국가로 지목된 중국의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은 6개월 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6264만 원수로 추정을 하고 있어서 작년에 비례해서 중국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수치가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일 많이 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 2위 중국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이 코로나 발발 전부터 금 매입량이 계속 늘렸으며 거의 처분하지 않았음을 감안을 한다면 두 국가의 금 보유량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1, 2위를 다투는 금 보유 국가가 특히 러시아가 이 금을 사들이는 것을 중단을 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사는 게 아니라 처분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러시아가 지금 굉장한 위기죠.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금의 상당량을 처분하기 시작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의 금을 판매를 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껏 금을 계속 보유했던 것이 금의 단가는 달러의 단가보다 더 좋다 라고 해서 계속 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금이 푹 떨어져 버린다, 값어치가 이전보다 엄청 떨어져 버린다 라고 하면 중국도 내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러시아의 2020년 GDP 대비 재정 적자는 지금 1.5% 정도 됩니다. 중국은 3.5%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러시아 경제는 중국이 놀랍도록 다양한 경제에 대해서 원유 의존도가 중국은 낮습니다. 자립도 이미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낮은데
그래서 미국은 러시아의 원유 통제권을 갖고 싶어 해요. 이러한 상황이들 때문에 러시아, 중국이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금을 먼저 처분할지는 지금 뻔한 일이 되죠. 러시아가 금을 더 먼저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금 매입 중단 결정은 아직까지는 이게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금은 매번 계속 수출이 되고 만들어지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공급 라인 하나가 사라져 버린다. 대표적인 공급 라인, 러시아라는 공급 라인이 사라지게 된다 라고 하면 금값은 떨어지겠죠, 지금보다. 자, 그래서 러시아의 금 매입 중단에 대한, 금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일을 통해서 금값에 하락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 구매했던 포지션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러시아가 가져가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금값이 이동이 됐는데 그만큼의 금이 시중에 더 많이 유통이 돼버려요. 그러면 금값은 하락이 되겠죠. 블룸버그 통신도 금값의 하락을 시사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금을 안전자산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위험자산 쪽으로 분류하기 시작을 했어요. 투자자들이 주식을 포함한 각종 분야의 솜씨를 만회하기 위해서 마진, 거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을 처분해서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금은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 대표적인 금을 사주었던 나라였던 러시아가 한 발 뒤로 뺐다. 한 발 뒤로 뺐다라는 것은 러시아 경제는 지금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